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널가 최근 무릎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UFC 복귀 가능성에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FC 3미구에서 무릎 부상을 입은 이후 커널의 상태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가 실제로 수술을 진행한 사실을 직접 알리면서 복귀를 위한 다음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커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수술을 앞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팬들에게 수술을 받으러 간다고 알리면서 자신에게 행운을 빌어달라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커널 특유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도 자신의 에너지 드링크를 자연스럽게 홍보한 것입니다. 그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수술이라는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도 사업 홍보를 잊지 않은 셈이죠. 이 장면을 본 닥터 브라이언 소더 역시 재미있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그는 수술 전에는 물을 제외한 다른 것을 먹거나 마시면 안 된다는 점을 이용해 커널가 에너지 드링크를 홍보하는 모습을 농담 섞어 지적했습니다. 물론 커널가 자신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에도 자신의 사업과 브랜드를 꾸준히 활용해 왔으며 특히 위스키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입니다. 커널은 부상을 입은 뒤에도 계속해서 다시 옥타곤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상대 가운데 하나로 홀로웨이와의 재대결을 언급하면서 복귀에 대한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커널의 UFC 계약입니다. 현재 그는 계약상 남은 경기가 단 한 경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술과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다시 UFC 무대에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복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무릎 수술 이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커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몸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팬들이 기다리는 그의 복귀전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회복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를로스 프라티스를 둘러싸고 상당히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UFC 촬영팀이 카를로스 프라티스의 집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촬영일 수도 있지만 팬들 사이에선 이것이 그의 다음 경기와 관련된 중요한 신호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를로스 프라티스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언급하고 있는 여러 웰터급 파이터들에게 강한 경고를 보냈는데요. 프레이티스는 션 브레이디, 유로스 메딕을 비롯해 다른 웰터급 선수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며 일단 진정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발언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는 다음 경기에서 자신이 벨트를 차지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손에 넣은 뒤에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웰터급 선수들을 상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프레이티스는 상대 선수들을 곧바로 자신이 말하는 고통의 왕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강렬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메시지에 션 브레이디도 직접 반응했습니다. 브레이디는 프레이티스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 Just Business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두 선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공개적인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웰터급 팬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UFC 촬영팀이 프레이티스의 집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UFC가 특정 선수의 일상을 촬영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팬들은 이를 앞으로 공개될 콘텐츠나 중요한 경기와 연결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프레이티스가 직접 다음 경기에서 벨트를 가져가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의 다음 상대와 경기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UFC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커널가 결국 수술을 받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을 마친 사실을 알렸고 이제 본격적인 회복 과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지금 팬들이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칼로스 프라테스가 실제로 타이틀 경쟁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코너가 수술 이후 얼마나 빠르게 복귀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지입니다. 두 선수의 다음 행보가 앞으로 UFC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슬람 마카체브가 JDM과의 경기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전략을 선택했지만 앙게리를 상대로는 훨씬 더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JDM과의 경기에서 이슬람은 두 체급 챔피언이라는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승리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기 전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필요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하지만 게리를 상대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번에는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상대를 끝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대를 피니시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마무리를 노릴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게리를 테이크다운 시키는 순간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끝낼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는 게리의 그라운드 게임을 직접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게리가 스탠딩에서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리는 긴 리치와 긴 팔을 활용해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상대가 접근하면 뒤로 빠지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간을 만드는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그가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은 게리의 그라운드 실력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테이크다운이 성공하는 순간 곧바로 피니쉬로 연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두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 얼마나 뚜렷하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게리가 자신의 긴 리치와 타격으로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면 이슬람은 압박을 통해 거리를 좁히고 테이크다운을 만든 뒤 그라운드에서 승부를 결정하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FC 330이 가까워지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경쟁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최근 그의 커리어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가 그의 커리어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현재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슬람은 이번 경기에서 단순히 안전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것보다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상대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제 그 말이 실제 옥타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니엘 코미어가 캄자트와 션 스트릭랜드의 재대결 가능성을 둘러싸고 상당히 흥미로운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근 두 선수 사이에서 다시 한번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트릭랜드가 팬들에게 캄자트와 다시 싸울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재대결 이야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데니엘 코미어는 이 두 선수가 다시 서로를 강하게 비난한다고 해도 팬들이 예전처럼 그 이야기를 믿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UFC 328을 앞두고 캄자트와 스트릭랜드는 엄청난 수준의 트래쉬 토크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에게 강한 말을 쏟아냈고 경기 주간에는 안전을 위해 경찰의 보호까지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스트릭랜드는 당시 자신의 위치를 일부러 공개하면서 캄자트를 자극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선수 사이의 긴장감은 경기 전부터 극도로 높아졌고 팬들 역시 실제로 두 사람이 서로를 싫어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가 나온 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트릭랜드가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둔 이후 캄자트와 스트릭랜드는 서로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렸고 경기장을 떠날 때는 마치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코미어가 재대결의 프로모션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코미어는 두 선수가 경기 전에는 서로를 위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후 모든 것이 정리되면서 팬들에게 라이벌 관계를 다시 믿게 만들기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스트릭랜드가 직접 당시의 행동이 경기 판매를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한다면 팬들은 그의 말을 믿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스트릭랜드는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는 선수로 유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솔직함이 재대결의 스토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스트릭랜드가 당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과했을 뿐이고 여전히 캄자트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르미아가 지적한 핵심은 분명합니다. 한번 팬들에게 실제 관계가 어떤지 보여준 이상 같은 라이벌 구도를 다시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선수가 실제로 다시 맞붙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재대결이 성사된다면 UFC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경기를 홍보해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편 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UFC 플라이급 선수 앨런 나스멘토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MMA 커뮤니티에 큰 슬픔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UFC가 노체 UFC의 메인 이벤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UFC는 오는 9월 12일 열리는 노체 UFC에서 예어 로드리게즈와 진 실바가 메인 이벤트로 맞붙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결은 팬들이 오랫동안 기대해온 흥미로운 매치업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진 실바는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UFC 324에서 아놀드 앨런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두며 또 하나의 중요한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3명의 심판 모두 실바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는 확실하게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실바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강한 타격 능력과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앞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어 로드리게즈 역시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증명할 무대에 올라섭니다. 로드리게즈는 지난해 4월 UFC 34에서 파트리시오 핏불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둔 이후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노치 UFC 메인 이벤트는 로드리게즈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복귀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경기를 치르지 않았던 만큼 경기 감각을 얼마나 빠르게 되찾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두 선수의 스타일을 생각하면 이번 대결은 상당히 흥미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드리게즈는 독특한 킥과 다양한 타격 기술을 활용하는 선수이고 실바 역시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팬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누가 먼저 자신의 장점을 경기에서 제대로 살려내느냐입니다. 특히 메인 이벤트라는 무대의 특성상 두 선수 모두 강한 인상을 남기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드리게스에게는 오랜 공백 이후 자신의 경쟁력을 다시 증명할 기회가 될 수 있고 실바에게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자신의 이름을 더욱 크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UFC가 노체 UFC의 메인 이벤트로 이 매치업을 선택한 만큼 9월 12일에는 상당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 선수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며 경기 결과에 따라 이후 커리어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팬들이 기다려온 대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제 공식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슬람 마카체브와 카빕 누르마고메도브의 새로운 스파링 영상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는 이슬람과 카빕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두 선수는 다가오는 이슬람의 다음 도전을 준비하기 위해 강도 높은 타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영상이 상당히 흥미로운 순간에 갑자기 끊겼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온라인에선 영상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다양한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 카빕의 멤버인 수바이라 투쿠고브가 해당 장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슬람의 이안 게리 전 준비 캠프는 이미 상당히 높은 강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카빕 역시 훈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빕은 최근 이슬람과 강도 높은 스파링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단순히 타격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안 게리가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압박과 스타일을 최대한 재현하면서 이슬람이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공개된 훈련 영상에서도 강한 압박 속에서 이슬람이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코치는 이슬람에게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빠져나오라고 반복해서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슬람에게 벽 쪽으로 몰리지 말고 중앙을 유지하면서 계속 움직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곳에 멈춰서 기다리지 말고 상대의 압박을 피하면서 서클 하라는 지시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훈련 방식은 이안 게리 전에서 이슬람이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리는 긴 리치와 거리 조절을 활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슬람에게는 상대의 타격을 피하면서 자신의 공격거리로 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카빕이 직접 강한 압박을 만들어주면서 이슬람이 계속 움직이고 반응하도록 훈련시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짧은 영상은 단순한 스파링 장면을 넘어 이슬람이 다음 경기에서 어떤 스타일의 상대를 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트레이닝ฟุ테이지가 됐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리아가 최근 패디 핌블렛을 둘러싼 이른바 스툴 논란에 직접 반응하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패디가 SNS를 통해 자신이 일리아가 경기에서 사용했던 레드 코너 스툴을 직접 구매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스툴은 일리아가 저스틴 게이츠에게 경기에서 패한 뒤 코너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패디는 자신이 그 물건을 손에 넣었다는 듯한 모습을 공개하면서 일리아를 자극하기 위한 일종의 트롤링으로 활용했습니다. 마치 특별한 기념품을 구매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일리아의 신경을 건드리려는 의도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 팬이 직접 나서면서 패디의 주장과 다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영상과 경매 영수증을 통해 실제로 해당 스툴을 구매한 사람은 패디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 팬은 무려 $3,700를 지불해 스툴을 낙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순히 기념품을 갖기 위해 구매한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을 보호하고 일리아의 라이벌들이 그것을 이용해 그를 조롱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패디가 온라인에서 보여줬던 이야기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그가 실제로 스툴을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연출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MMA 팬들이 일리아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던 가운데 결국 일리아도 직접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해당 논란을 다룬 게시물에 일리아는 패디를 향해 머쉬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웃는 이모지까지 덧붙였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상대를 가볍게 놀리는 듯한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패디가 일리아를 자극하려고 시작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리아를 향한 트롤링으로 보였지만 실제 구매자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특히 일리아가 직접 반응하면서 두 선수 사이의 라이벌 구도에도 또 하나의 재미있는 장면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스툴 논란을 넘어 두 선수가 실제로 다시 옥타곤에서 마주칠 가능성에 쏠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설전이 향후 실제 경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볼 만한 부분입니다.